요즘 집 보시는 분들 이제는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계실 겁니다. 서울은 이제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 그래서 너무 또 멀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이 딱 하나죠. 서울에 붙어 있고 한강의 이남 지역이면서 가격 대비 아직 덜 오른 경기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감정이나 기대 말고요. 지도, 가격, 공급, 정책, 구조만 놓고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결국 어느 지역이 남는지 판단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정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지역은 경기도 전체가 아닙니다. 한강 이남이면서 서울과 직접 맞닿아 있거나 서울 생활권을 실제로 같이 쓰는 지역,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곳들이죠.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부천, 김포,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서울의 대체지라고 보기보다는 연장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느냐입니다. 먼저 광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보다 비싼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GTX나 재개발, 입지 전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남은 어떨까요? 하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미사나 위례나 가밀 이미 서울 가격을 따라잡았습니다. 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한강 이북이긴 합니다. 과천이나 성남이나 수지나 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 강남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부천은 입지는 좋은데 공급과 노후 이슈가 좀 겹칩니다. 신규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나마 거의 하나 있는 게 롯데마트 상동점 폐점한 부분, 거기에 들어서는 롯데캐슬이 그나마 신축으로 기대되는 대장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하남 같은 경우는 12.9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84 타입 기준으로 실거래 최고가 기준이고요. 역세권의 신축 수준, 즉 입주 연차가 10년 이내의 아파트들로 체크해 본 건데요. 하남 같은 경우 지금 12.9억이죠. 미사강변 푸르지오가 지금 약 12.9억에 들어가 있고, 성남 같은 경우도 16.9억으로 지금 위례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16.5억입니다. 과천 23억이고요. 안양 14.5억이고요. 광명 13억입니다. 부천도 힐스테이트 중동 같은 경우는 13억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포는 지금 여태 7억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포가 등장합니다. 김포는 북부 생활권과 남부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남부 생활권이 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북부로 일산, 고양, 동쪽으로는 강서구, 남쪽으로는 계양구와 서구, 인천이죠. 그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는 항상 이런 얘기 듣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다음에 골드라인 지옥철이잖아요. 요즘은 김포 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김포공항 때문에 여기 소음지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 소리 나지 않나요? 그런데요, 시장은 그걸 알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7 대책 이후 특히나 11.5 대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하남, 성남, 과천, 안양 다 묶여있죠.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이상 주담대가 막히고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서울 접근성 대비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김포는 서울 서부와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래서 마곡이나 여의도 혹은 상암 쪽에 생활권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마곡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지금 22억, 17억, 18억 요 정도 하는 게 시세입니다. 전세도 보시게 되면 9억, 8억 5천 요 정도가 시세입니다. 전세 시세 84 타입이. 그런데 실제로 마곡을 기준으로 봐왔을 때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죠 물론. 또 마곡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데가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10km 떨어진 곳이 마곡, 마곡에서 10km 떨어진 곳이 또 풍무역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전세는 13억, 84 타입 기준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매매가 20억, 전세 한 9억 정도 되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7억입니다. 즉 마곡의 전세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평가냐 아니면 싼 거냐? 저평가라 그래서 이게 싼 건 아닙니다. 싼 거라 그래서 저평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싸서 보자는 게 아니고요. 서울 프리미엄이 아직 다 안 붙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즉 생활권은 겹치는데 가격은 완전히 다른 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격 대비 저평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김포의 입주 물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급감합니다. 특히 2026년도 이후에는 실제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었던 것들, 2025년에 풍무역 역세권 3개, 그 다음에 풍무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2개 해서 5개의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약 3년 뒤에 입주하게 될 텐데, 그래도 적정 수요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그 이태부터는 공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 공급되느냐입니다. 김포 전체가 아니라 풍무입니다. 풍무는 기존 상권, 생활 인프라, 학군 이미 다 형성된 동네입니다.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동네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풍무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10년 이상이 대부분이고 13년에서 30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10년 넘은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신축은 제한적입니다. 풍무동 전체에서 10년 이하는 단 한 단지뿐입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9년 차입니다. 나머지는 다 10년 이상 30년 차까지 됩니다.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 지금 금액이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축이 7억이죠. 2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세대수나 입주시기나 전매 가능시기나 상권 형성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4가지를 놓고 보면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구조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보실까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요번에 2025년 12월 11월 달에 분양을 완료한 수자인그라센트 1차, 풍무 푸르지오 더마크, 풍무역 호반 서밋이 3개의 단지가 연이어서 풍무 역세권 개발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분양은 완료됐고요. 평균 청약가점은 약 48점 이상으로 됐을 때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축으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 들어왔던 풍무자의 1단지, 2단지가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봤을 때는 풍무 푸르지오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단지 중에 여기 3단지처럼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은 풍무 롯데캐슬과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700세대에서 약 1700세대, 2400세대, 2700세대 이렇게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 연도는 풍무 자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016년, 센트럴 푸르지오는 2018년, 그 다음에 앞으로 신축으로 들어오게 될 이 5개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028년에, 2029년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축이고요. 여기가 구축인데 2028년도 기준, 여기 신축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준신축 10년 차가 되고요. 센트럴 푸르지오는. 풍무 푸르지오는 구축 12년 차가 됩니다. 실제로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억 3천이었고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억 9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풍무 푸르지오가 3억 3천이었던 게 6억 9천, 센트럴 푸르지오가 3억 9천이었던 게 7억 4천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풍무 자이 단지들이 한 5억대.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18년 차 이제 될 거고요. 2028년 기준으로. 하지만 이거보다 더한 30년 차 넘어갔던 것들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구축들의 2배가 약 준신축과 구축 12년 차 요 2개의 푸르지오 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3년 뒤죠. 그랬을 때 풍무동에서 제일 신축인 이 2단지가 이미 10년차, 12년차가 돼버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구축인 중에서도 괜찮았던 것들이 18년차. 그 다음에 기존에 뭐 20몇 년, 30년 된 것들은 완전히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구축 대비 준신축이나 구축이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는 게 풍무 아파트의 단지의 가격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요 세 단지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풍무 역세권 개발단지들 3군데. 요것들이 약 7억 초반대고요. 롯데캐슬과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7억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약 4천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지만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매 가능 시기가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3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주 연도를 보시게 되면 풍무 더마크가 푸르지오가 28년도 11월인데 전매 가능 시기가 약 한 달 전이고요. 수자인 그라센트 같은 경우는 입주하기 전까지 전매가 바로 한 달 전, 2달 전 요 정도 되고요. 풍무의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공짜가 빠졌습니다. 2028년 10월인데 11월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합니다. 즉 입주 후에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중간에 피가 붙어서 프리미엄 받고 나오실 분들이나 혹은 시장의 상황들이 안 좋아져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셨을 때 실제적으로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호선 불가, 즉 5호선이 지금 사실은 김포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하남 같은 경우 5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2021년도에 한 8억 했던 것들이 한 15억, 막 20억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5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이 효과를 바라본 게 한 3배까지 뛰어오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에도 5호선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왜냐하면 요즘 경제성, BC값이라든지 혹은 철도기지를 어디다 놓느냐라든지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알력 다툼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5호선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타 단지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에 반해서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같은 경우는 5호선이 안 들어오면 환매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5%입니다. 나머지는 다 10%죠. 10%. 그래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같은 경우는 74 타입하고 84 타입이 있는데 약 3천만 원 내외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야바이꾼들 아시죠? 이렇게 컵 안에다가 볼을 집어넣고 섞은 다음에 어디에 볼이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컵에 어느 한쪽에다가 배팅을 하시게 됩니다. 3천만 원을 드린다고 할게요. 근데 3천만 원을 들여서 배팅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맞추면 2배를 드린다고 칠게요. 근데 못 맞추면 이때도 미리 걸어놓은 3천만 원을 되돌려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이 게임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호선이 들어와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거나 물론 그때는 전매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5호선이 취소됐다. 그러면 계약금을 환불해 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금을 돌려드리고 아파트를 대받아 오겠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런 게임이 있나요? 세상에.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 실제로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나 혹은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2년 차이 나는데도 지금 7억 4천 6억 9천 차이 납니다. 5천 정도 차이 나는데요. 2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신축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는 구축하고 거의 2배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2028년에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1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비근한 예로 하남에 미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사역에 붙어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하남에 미사역 8호인데요. 여기가 2021년도에 8억 8천이었습니다. 8억대였죠. 8억. 지금 거의 15억입니다. 15억. 거의 2배죠. 그런데 2021년 11월 아까 하남이 8억이었을 때 여기 김포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도 8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6억대였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서 7억 2천에 실거래됐죠. 8억 5천이었던 게 7억 2천이 된 겁니다. 하남은 8억이었던 게 15억이 됐고 김포는 8억이었던 게 6억 7억대로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입니다. 지옥철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인접되어 있는 옆세권 하남, 성남, 과천, 안양, 부천, 김포 중에 가장 저평가된 곳이 김포죠. 왜냐하면 교통 때문입니다. 그 교통이 해소되면 김포도 반드시 사야 되는 지역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같은 경우는 1769세대로 3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풍무 초등학교가 있고요. 양도 중학교는 단지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 초등학교 하나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202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기간이 많습니다. 전매는 바로 가능하고요. 5호선 들어오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거기다 상권은 이미 완성된 상권입니다.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죠. 김포시 내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입니다. 홈플러스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희 1단지에 붙어있는 곳에 김포시 체육센터와 문화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풍무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권이나 교육이나 병원이나 학원가나 이미 다 형성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새로 신규 분양한 풍무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입니다. 여기 아직도 들어오려면 멀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8년 말쯤에 준공이 떨어질 때 과연 상권이 형성이 완전히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거의 신도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간다 그러죠. 거기다가 보시게 되면 2028년도에 아파트들이 입주인데 2029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쪽 풍무생활권은 입주하자마자 바로 이런 생활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희망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양가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한강 이남 지역 경기도 중에 김포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저평가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교통 호재가 완성이 되는 순간 혹은 예타 발표가 되거나 착공이 되거나 개통이 되는 순간 20, 30, 40%별로 단계별로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하남이 그랬습니다. 공급 물량 걱정입니다. 저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와 여타 단지들에 있는 신규 분양 단지들이 거의 10년 만에 새로 나온 신축 분양 단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입주 물량으로 보시게 되면 전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향후 집값 흐름, 이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 아닐 경우에 야 요거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되냐 안 되냐,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도금 대출 부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대출을 받을 때는 사실은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 칠 때 대출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을 해도 되지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호재의 실현 시점이 불확실성하다. 그렇죠. 다들 걱정합니다. 요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5호선은 선거 때만 얘기를 한다. 혹은 이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이해합니다. 거기다 BC 값도 지금 1점이 안 된다고 하죠. 0.83인가. 하지만 그거는 지금 나와봐야 아는 거고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이나 9호선 같은 경우도 1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 개통이 됐죠. AHP라고 하는 정책 방향도 수렴을 해서 BC 값이 안 되더라도 개통이 되는 예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풍무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통이 안 되면 환불을 해주는 그런 보험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요즘도 와서 계약을 하고 그러실까요?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세권하고 교통 프리미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이지 않습니까? 1769세대, 단지마다 커뮤니티 시설, 에버랜드 조경팀이 설치하는 단지 전체의 38.6%가 조경입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갖가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테마공원들 해서 거의 에버랜드 수준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5층 이하의 저층 물건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뷰들을 감상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저층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내 다음에 이어서 들어오실 분들한테 바통을 넘기고 나가기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부담이 없이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형성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입주할 지점에는 이미 옛날 다 구축 아파트들이고 10년 이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 격차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평균 분양가 7억 중반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 기준을 다시 보시면 서울 마곡이 20억인데 거기서 두 정거장인 같은 생활권이고 신축이고 대단지고 상권은 완성돼 있죠. 이 조건에서 7억이면 비싼 게 아니라 아직 덜 붙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거기다가 계약 조건도 분양가의 5%, 3천만 원 내외로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대출을 받고 내가 따로 계약을 하고 내가 따로 아파트를 사서 진행할 때보다 훨씬 금액적인 부담이 덜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 붙어 있고 한강 이남이면서 아직 가격 대비 기회가 남은 곳,
그 조건을 하나씩 지워보면 결국은 김포가 남습니다. 김포 안에서도 풍무가 남고요. 풍무 안에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구조적으로 가장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라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판단 기준을 드린 영상입니다. 직접 보시고 내 상황에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이, 다음에 한번 보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